오늘은 파이토치 강의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파이토치에서의 텐서의 개념과 사용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서는 파이토치의 기본 데이터 타입이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배열이나 행렬과 매우 유사한 자료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차원 데이터를 벡터, 2차원 데이터를 행렬, 그리고 3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텐서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차원과 관계없이 파이토치에서는 입력과 출력, 그리고 모델을 학습할 때 필요한 그러한 모든 데이터를 텐서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쌍을 이루는 대괄호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차원으로 구분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즉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쌍을 이루는 대괄호가 이렇게 하나, 여기 1, 1을 감싸고 있는 대괄호 이게 하나면 1차원 벡터, 쌍을 이루는 대괄호가 이렇게 하나, 바깥에 있는 거 두 개, 이렇게 두 개 있으면 2차원 행렬, 그리고 쌍을 이루는 대괄호가 여기 1, 2를 감싸고 있는 거 하나, 다음에 요 1, 2 바깥에 있는 요거 하나,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세 개. 즉 쌍을 이루는 대괄호가 이렇게 세 개면 3차원 텐서라고 이해하시면 프로그래밍 할 때 조금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딥러닝에서는 학습 파라미터인 가중치 W, 웨이트의 약자죠. W와 바이어스 B에 대한 미분 계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파이토치에서는 이렇게 모든 텐서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미분을 해주는 자동 미분 기능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적용하는데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옆에 보시는 이러한 딥러닝 기본 모델에서 파이토치는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이렇게 학습을 반복함으로써 계속 W와 B를 자동으로 미분해주고 업데이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딥러닝 기본 모델이라고 해서 조금은 처음 보시면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딥러닝 모델 구조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좀 자세히 다시 알아볼 예정이고 지금은 이러한 딥러닝 기본 모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입력 데이터 X, 출력값 Y, 정답 T, 손실함수 2로 표시되는 이러한 값, 그리고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 이런 것들이 파이토치에서는 모두 텐서로 표시되고 이렇게 텐서로 표시되는 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W분의 라운드 E, 라운드 B분의 라운드 E처럼 이렇게 텐서에 대해서 자동 미분을 계산해주는 기능이 파이토치에서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텐서에 대한 개념과 어떤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실제 이러한 텐서를 어떻게 만들고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토치의 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이썬의 리스트 데이터로부터 직접 토치점 텐서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텐서의 속성을 확인해 보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hape, 데이터 타입, 그리고 디바이스로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데이터 타입, 즉 텐서의 어떤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loat 32, 즉 실수형으로 생성이 되고 그렇게 텐서는 옆에 보시면 이런 디바이스 속성으로 보면 CPU 안에 생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이는 이러한 코드를 실행하면 즉 GPU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된 텐서의 toCUDA라는 이러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CPU에 생성되어 있는 그러한 텐서를 GPU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에 생성된 텐서1 우리가 위에서 생성했었죠. 텐서1은 CPU에 생성했었는데
toCUDA라는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텐서1의 디바이스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제는 CUDA0, 즉 GPU로 텐서가 이동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토치의 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썬의 numpy 데이터로부터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numpy에서 텐서를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텐서 2-2_1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고 생성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 int 64, 즉 정수형으로 텐서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numpy로부터 만들어지는 텐서는 기본적으로 정수 타입으로 생성되는데, 우리가 딥러닝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 반드시 실수여야 하므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float라는 이러한 메서드를 이용해서 정수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텐서를 반드시 float 메서드를 이용해서 타입캐스팅해서 실수 타입으로 이렇게 float 32 타입으로 타입캐스팅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데이터 타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numpy로부터 만들어진 이러한 데이터는 int 64 타입인데, 우리가 float를 이용해서 타입캐스팅을 해준 다음에 그 데이터 타입을 봤더니 이제 float 32 타입으로 변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젠 랜덤 값으로부터 텐서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텐서를 파이썬의 numpy로 바꾸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토치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and와 landn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land 메소드는 0과 1 사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0과 1 사이에 균일한 분포를 갖는 랜덤 값을 만드는 반면에 landn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되도록 그러한 정규 분포를 갖는 랜덤 값을 만들고, 이렇게 평균이 0, 분산이 1인 이러한 랜덤 값은 딥러닝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가중치와 바이어스 등을 초기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니 이렇게 landn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제 파이토치 텐서를 우리가 파이썬의 numpy 형태로 바꿔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토치 tensor.numpy라는 이러한 함수를 이용하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토치의 텐서가 파이썬의 numpy로 쉽게 변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텐서를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텐서의 연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토치 텐서에 대해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파이썬의 numpy에서의 사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의 예제를 통해서 텐서에서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서 6과 텐서 7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2행 3열의 이러한 텐서로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래에 보시는 이렇게 총 5개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numpy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인 텐서 6의 제로, 즉 텐서 6이 1, 2, 3, 4, 5, 6이라는 이러한 행렬이니까 텐서 6의 제로라는 건 첫 번째 행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는 의미니까 여기 보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텐서 6의 제로라는 건 첫 번째 행의 모든 데이터 1, 2, 3 이렇게 요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벡터 형태로 표시하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텐서 6 콜론 1 콜론 이 의미는 앞에는 행이니까 텐서 6의 모든 행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보시면 텐서 6의 모든 행,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행과 두 번째 1 콜론이니까 두 번째 열부터 끝까지, 두 번째 열부터 끝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공통된 엘리먼트를 뽑아 오라는 거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통된 엘리먼트는 2, 3, 5, 6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텐서 6:1:이라는 요 값은 결과가 2, 3, 5, 6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통된 엘리먼트인 2, 3, 5, 6이 추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텐서 7에 0:2, 0:-1 이 부분도 동일하게 이제 슬라이싱을 적용해 보면 아래 그림입니다. 여기 0:2 이 말은 첫째 행부터 두 번째 행까지죠. 2 빼기 1이니까 0:2라는 건 0, 1까지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즉 첫째 행부터 두 번째 행까지의 모든 데이터와 0:-1이니까 첫 번째 열부터 두 번째 열까지의 데이터의 교집합 즉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 0:2니까 0:-2까지죠. 얘는 그러니까 여기가 -1, -2니까 7, 8, 10, 11 요거의 열과 모든 행에 대해서 교집합을 추출하라는 의미니까 7, 8, 10, 11 이렇게 행렬이 추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인 텐서 7의 -1, -1 이 의미는 요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해석해보면 -1이니까 두 번째 행의 모든 데이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다음에 마지막 열의 모든 데이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교집합으로 만드는 엘리먼트를 뽑아라. 그러니까 12라는 값이 여기 결과적으로 출력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텐서 7에 이렇게 우리가 뭐 점점점 콜론 -2 요거 점점점은 모든 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앞에 점점점이니까 텐서 7 모든 행에 대해서 -2 즉 두 번째 열의 모든 데이터와의 교집합 여기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앞에 점점점이고 요 -2가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8과 11이니까 이 부분이 벡터로 추출돼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텐서에서의 어떤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파이썬의 넘파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넘파이에 익숙하시면 금방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거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젠 텐서의 곱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의 곱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렬 요소끼리의 곱셈을 해주는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와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내적 또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배웠던 행렬곱, 즉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 연산을 행렬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텐서 6.mol이라고 이러한 메서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 연산 요 연산은 행렬 크기가 같은 즉 쉐입이 같은 두 개의 행렬에서 각각 동일한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끼리 서로 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텐서 6.mol 텐서 7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1과 7 2와 8, 3과 9, 4와 10, 5와 11, 6과 12 이렇게 각 요소마다의 원소끼리 서로 곱셈을 해서 나타내서 최종 결과를 얻어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건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크기가 같아야만 연산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텐서 6.manmol 텐서 7이라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바로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텐서 6도 2 곱하기 3 텐서 7도 2 곱하기 3 즉 동일한 쉐입을 가지지만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크기 여기서는 3이죠. 3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요 두 개의 행렬에서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은 2행입니다. 즉 앞에 있는 행렬의 3과 뒤에 있는 행렬의 2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텐서에서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기 위해서는 요 쉐입을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예에서는 이렇게 텐서 7의 뷰 3이 이렇게 뷰라는 거는 reshape, 즉 모양을 좀 바꾼다는 그런 shape이랑 동일한 건데 텐서 7 뷰 3이라는 거는 텐서 7을 3행의 2열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텐서 6은 그대로 있고 텐서 7을 이렇게 3행 2열로 바꾸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이제 요 쉐입을 보면 앞에 텐서 6은 2 곱하기 3 뒤에 텐서 7 뷰 3이는 3 곱하기 2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행 3열 3행 2열 그래서 요 두 개의 부분 3이라는 게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같아야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즉 행렬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행렬곱을 함으로써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 곱하기 2의 텐서가 계산돼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텐서 연산의 마지막으로 텐서들끼리 합치는 텐서 컨캐트네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서 6과 텐서 7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있을 때 보시는 것처럼 torch.cat이라는 이러한 메소드를 이용하면 텐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텐서 6과 텐서 7이 열을 기준으로 즉 세로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 옵션도 주지 않고 그냥 cat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열을 기준으로 세로로 이렇게 층층이 합쳐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래 두 개의 어떤 예제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at을 쓸 때 dim이라는 이런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cat 메소드에서 dim0라고 이렇게 옵션을 주면 이거는 아까 옵션을 안 줬을 때와 똑같이 열을 기준으로 즉 세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합치라는 그러한 의미인 반면에 dim은 1이라고 이러한 옵션을 주면 이제는 열이 아닌 행을 기준으로 즉 가로로 이렇게 합치라는 의미입니다. 즉 텐서 6과 텐서 7이 이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안 주거나 dim은 0라고 주면 요 다음에 나오는 텐서 7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dim은 1이라고 하면 이 텐서 7이 텐서 6의 옆으로 이렇게 바로 붙는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텐서들끼리 이렇게 합치는 방법은 우리가 딥러닝에서 모델 성능을 높이고 우선 최적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합치기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때 이러한 어떤 캐시라는 메소드를 많이 쓰니까 지금 좀 더 숙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파이토치에서 텐서를 만들고 연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파이토치 강의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파이토치에서의 딥러닝의 모델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러한 모델에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